그래서 수업한 거를 다시 보기로 돌려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문제 풀었던 거가 뭔가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걸로 돌려보면 되는데 잘 안 보더라고. 어쨌든 있다는 거 알만 주세요. 그래서 4페이지 여기 먼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평형과 안정성 바로 가도 되나 그냥? 자, 평형과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힘 들어봤다. 힘 뭐야? 힘. 뭐라고? 힘 뭐라고? 힘이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힘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힘 얘는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면 약간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했지, 그치? 운동 상태라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 들은 적 있어. 뭐 하면서? 관성 하면서. 관성 기억나요? 관성? 네. 그러면서 같이 배웠었던 게 뭐가 있냐면 운동량이라는 게 있었거든. 기억나요? 운동량이 뭐였어요? 그 P라고 썼었어. 그 다음에 얘는 P는 M 곱하기 내가 할게 그냥 M 곱하기 V였어. 그럼 M이 뭐예요? 내가 진짜 천천히 해도 되겠다. 질량. V는 속도 조금 다른 건데 이따가 할 거예요. 속력이랑 속도가 좀 다른 건데 속도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운동량의 방향으로 했었어.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운동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 힘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힘들어? 근데 표정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냥 상태라고 말하면 너무 이제 문과스러우니까 그거를 어떤 값이 변한다라고 하고 싶어서 이걸 정확한 양으로 표현하는 게 운동량이야. 괜찮을까? 그럼 힘이 작용하면 뭐가 바뀌는 거야?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건데 그걸 양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운동량이 바뀌는 거라고. 힘이 작용하면 뭐가 바뀐다고? 운동량이 바뀐다. 근데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 세모라고 쓰고 수학에서 이걸 세모 뭐라고 읽어? 델타라고 읽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말고 델타라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빡센가? 얘는 변화량이에요. 어차피 쓸 기호라서 미리 할게. 그래서 이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으로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지금 18살이니까 작년에 17살이었지. 그치? 근데 지금 올해 18살이잖아요. 1년 사이에 몇 살 늘었어? 한 살 어떻게 했어? 18살 빼기 17살 한 거 아닌가? 그치? 내년 되면 어떻게 돼? 19살이지. 19살 빼기 18살 하면서 한 살 변화하지. 그치? 우리 변화 얘기할 때는 나중 것 빼기 처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때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운동량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지만 좀 보려고 쭉 전개해 보는 거야. 운동량이 변할 때 질량은 안 변할 거잖아요. 그럼 뭐만 변할 수 있을까? 속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곱해 놓은 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건데, 근데 우리 힘은 영어로 F라고 해요. 자, F는 하고 들어본 어떤 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 F는 들어봤어 반드시. F는 A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요? F는 MA 들어봤잖아. 솔직히 F는 MA 들어봤잖아. 맞아요? 맞지? 내가 생각해 이름을 안 불렀네. 김윤이 누구예요? 김윤, 한성경. 맞아. 오케이. 이름 알고 있을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 둘인 건 알아가지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F는 MA랑 위에랑 아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주 많이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M은 뭐 당연히 질량이겠죠? A가 뭘까?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가속도 중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중력 가속도가 있을 것 같아. 떨어뜨리면 1초에 얼마씩 빨라져? 9.8. 그거야. 그래서 걔는 중력 가속도고 가속도는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F는 어떻게 써있냐면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분명 한 적이 있었던 거거든. 자, 운동량이 나왔지, 그치? 운동량 나오고 뭐가 나왔었지? 이거 통합과학 수능 보잖아. 운동량 나오고 뭐가 나왔었죠? 충격량 나왔지. 충격량 계산 어떻게 해? 충격량 계산은 F 곱하기 델타 T였지. 그치?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에다가 뭘 곱할 거야? 델타 T를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M 델타 V가 되겠지. 뭐가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고? 운동량이 변한다고.
그래서 힘, 여러 힘. 근데 힘 자체는 운동 상태. 이렇게 색칠하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색칠이 잘 안 보이네.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게 힘이에요. 근데 힘이 여러 개 작용했을 수 있지. 한 물체에 여러 개 작용했을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양쪽으로 날 잡아당길 수도 있잖아. 왼쪽에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겠지. 오른쪽에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양쪽에 똑같이 잡아당기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요런 개념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모든 힘을 합한 거를 뭐라고 부르게? 물리수업 했어 안 했어? 아예 안 했어요 물리수업? 했어요. 그럼 뭐야? 나와야지. 알짜. 맞아요, 좋아요. 알짜의 힘입니다. 알짜의 힘이에요. 알짜의 힘. 그래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게 합력이야. 합쳤다는 거지. 력은 힘이고 힘을 합쳤다. 그래서 왼쪽에 그 알짜의 힘이랑 운동 상태가 나와 있는데 물체에 알짜의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 운동량이 변하고 알짜의 힘이 0이면 물체가 운동 상태를 뭐한다? 유지한다. 그게 관성 법칙이야. 통합과학에서 얘기하는 알짜의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F는 MA는 사실은 뭐에 적용하는 거냐면 이거는 모든 힘이 아니라 알짜의 힘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진도를 첫 수업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요? 학교에서? 돌림이 그러니까 돌림이 오늘 할 거랑 이따가 할 거랑 이제 뭐 최대한 많이 해볼게.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하면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면 뭐가 바뀌어요?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질량이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바뀔까? 속도가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밑에 있는 거는 돌림 힘이에요. 힘은 힘인데 돌림 힘이야. 사실은 힘이랑은 다른 건데 힘은 뭘 바꿨어요? 운동 상태를 바꿨지. 돌림 힘은 회전하는 상태를 바꿔요. 멈췄던 걸 회전하게 하거나 회전하고 있던 걸 멈추게 하거나 또 우린 기본적으로 멈춰있던 걸 회전하게 하는 걸 돌림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돌리는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아니 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 맞춰가면서 할게. 힘들면 나한테 이제 힘든 거 보면 내가 천천히 할 거야 어차피. 괜찮아요? 네. 된다고 해야 돼.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 그러니까 문 저기 있잖아. 문 돌릴 때 어떻게 문 자세히 한번 보면 문이 이거 열릴 때 어떻게 열려요? 돌아가죠. 그치. 얘가 문이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 얘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잖아. 도는 거잖아. 그치? 우리 돌 때 돈다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어디가 안 움직이지? 요 문 여기. 요거 회전축이에요. 안 움직이는 부분이 회전축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회전할 때 안 움직이. 혹시 잘 흐릿하게 책에 있으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안 움직이는 부분이 회전축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돌릴 때 어떻게 돌렸냐면 이때 회전 팔의 방향 팔이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 얘는 지금 이제 여기 이 표기를 보면 요 문 같은 거였다고 보자. 문이 있는데 회전축이 있죠. 그래서 회전축이 여기 있고 문에 회전축에서 요만큼 떨어진 위치 여기에다가 힘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문을 이거 다시 한번 더 봐볼까?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시키려고. 이렇게 밀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이걸 이렇게 밀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 근데 팔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야? 회전축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길이. 여기 팔의 길이가 얼만큼이고 내가 이거를 여기서 누르면 팔의 길이가 요만큼인 거 괜찮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때 뭐가 되냐?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회전 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뭐 하게 된다? 돌림 힘이 발생해서 회전합니다. 팔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 지금 요 방향이잖아요. 요거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 뭐 어디 있을까? 요거의 방향 수직한 방향? 요 방향도 수직한 방향이고 그다음 요 방향도 수직한 방향일 것 같아. 그치? 근데 요 방향은 수직해요 안 해요? 수직 안 하지. 그치? 그럼 이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문을 잡고 잡아 당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문을 또 이것 때문에 오는데 여기 마지막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 돌아요? 안 돌지. 그쵸? 힘 어떻게 줬어? 당겼죠. 그치? 그럼 얘는 안 돌아요. 그럼 밀면 안 돌지. 그치? 왜? 요 방향이니까. 팔의 방향이 요 방향인데 그거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도 안 돌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도 안 돌지. 그치? 너 어떻게 하면 돌아? 수직으로 힘을 주면 돌지. 아니면 이렇게 당길 때도 돌지. 그치?
그래서 팔의 방향에 어떤 힘?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돌림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인 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 돌림힘의 크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팔의 길이,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쪽까지 떨어진 거리 R과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 돌림힘 기호를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 이거. 타우라고 읽어요. 뭐 그리스 문자인가? 뭐 중요하진 않아. 타우는 R, 팔의 길이 곱하기 F, 힘. 그래서 힘의 단위가 뭐죠? 과학에서? 그러니까 단위, 기호 말고 뉴턴. 뉴턴 단위고.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얼마예요? 보통 미터를 단위로 하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미터를 타우의 단위가 되고요. 근데 이때 뉴턴 미터랑 똑같은 단위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줄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J라고 쓰고 에너지나 일의 단위인 줄이랑은 같지가 않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건 뒤에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들어봤죠? 들어는 봤지. 근데 그거의 단위가 줄인데 그거랑 같진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뉴턴 곱하기 미터거든. 나중에 가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얘는 수직. 그래서 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 팔의 길이인데, 근데 이때 어떤 힘의 크기냐? 회전 팔에 대해 수직한 힘의 크기를 곱해줘야 돼요. 가령 뭐 비스듬하면 어떻게 하냐? 비스듬하면 수직한 방향이랑 그 다음에 평행 방향 나눌 텐데 그거는 지금 하지 않으니까 패스.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패스. 자, 그래서 어쨌든 돌림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한다고?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팔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돌림힘이 작아지겠지. 그치?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돌림힘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돌려보자. 문 또 돌려볼게요. 스스로 해봐도 돼. 집에서 한번, 집에 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너 집에서 이렇게 쳤을 때랑 이렇게 쳤을 때랑 힘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랑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잘 가. 이게 좀 잘 안 갈 거고 돌림힘이 작으니까. 여기서 하면 팔의 길이가 되게 짧지. 가기가 좀 잘 안 갈 거예요. 팔의 길이가 더 짧아지면 되게 힘들게 가 이렇게. 팔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가령 이 회전축을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얘가 돌아가진 않지. 힘해주는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림힘이 커지는 거예요. 팔의 길이 R 곱하기 작용한 힘의 크기 F로 돌림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주로 하게 될 거는 이거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갈 거냐를 따질 건데, 밑에 돌림힘의 방향 나와 있어요. 회전축의 방향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가령 회전축이 여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얘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고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겠고, 그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얘를 위아래에서 힘을 잡는다고 친다면 위로 작용하는 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거고, 그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라서 그게 동시에 작용하면 어떨까? 서로 좀 상쇄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될 거냐? 돌림힘의 합성. 돌림힘이 여러 개일 때 힘을 합쳐보자는 거야. 돌림힘을. 그래서 이거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우리 보자는 거야. 자, 생긴 거 한번 봐봐. 이거 멈춰 있을까 돌아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할 거. 자, 여기 A가 질량이 EM이에요. 그럼 EM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일까? 9.8 했구나. 9.8 대신에 9.8m/s 제곱 대신에 우리 그냥 G라고 간단하게 쓰는 거 알죠? 그치? 그래서 G라고 쓴다면 여기에 작용할 중력은 아래 방향은 EMG야. 괜찮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MG겠죠? C에 작용하는 중력도 MG다. 그래서 이건 잠깐 여기 좀 지저분해 지울게. 근데 뭐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매달려 있으려면 이 줄이 A를 위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있는 거고, B도 줄이 C를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건데, 근데 이때 이렇게 볼 수 있어. 줄이 A한테 어떤 힘을 주고 있는 거냐면 위쪽 방향으로 EMG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야 안 떨어지겠지?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안 떨어질 수 있잖아. B 같은 경우는
mg. 오케이. 그럼 C 같은 경우도 mg.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줄이 양쪽을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힘들어진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중력이 EMG잖아. 아이고, 중력이 EMG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이고, 결국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제발. 오케이. 결국 여기에 EMG가 걸린다. 괜찮을까? 이 줄이 아래로 EMG로 떨어뜨린다. 이거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면 더 할게요. 그다음에 B에 의해서 아래로 mg, 그다음 C에 의해서 mg인데, 자 그러면 우리 회전축 이때 줄이 어디 묶여 있어요? 여기 묶여 있죠. 5점, 그치? 그럼 이거 돌아가면 가령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죠. 시계 반대로 돌아가거나 시계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돌리게 만들까요? 회전축에 대해 회전축이 팔이 왼쪽으로 뻗어져 있고,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이 아래 방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거야, 그치? 근데 돌림 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 그래서 얘는 EMG라는 힘, 맞죠? 그 다음에 거리는 3L만큼 떨어져 있어, 회전축으로부터, 그치? 3L. 6mgL의 시계 반대 방향 돌림 힘이 이 A에 의한 돌림 힘. 괜찮을까? B랑 C는 어떠냐면, B는 회전축이 여기 있고 B가 돌리게끔 만드는 건 이렇게 돌게 만드는데, 그치? 어떤 돌림이냐? 시계 방향 돌림이죠. C는 어때요? C도 시계 방향 돌림이죠, 그쵸? 그럼 B가 만드는 돌림임은 시계 방향인데 계산 어떻게 할까? mg 곱하기 2l. C는 mg 곱하기, 근데 이게 떨어진 거리가 2l 더하기 m, 3l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계산해 보니까 B가 만드는 돌림임은 시계 방향 2mg예요. C가 만든 돌림임을 시계 방향 3mg이 되겠고, A는 시계 반대 방향 6mg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해요. 우리 수직선에서 뭐 가령 이렇게 다 치자. 여기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예요? 왼쪽 방향? 마이너스 x겠죠. 위에 플러스 y라고 하면 아래는 마이너스 y잖아요,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방향이 반대이면 하나가 플러스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자. 그런 느낌. 양수랑 음수로 부호를 반대로 두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시계 방향의 돌림 힘 3mgL은 시계 방향이니까 우리 플러스를 할 거고요. 위에 2mgL도 플러스. 근데 시계 반대 방향은 우리 이제 마이너스로 붙여줘야 되겠지. 얘네들 이제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mgL이고, 우리 마이너스 언제 붙였어? 시계 반대 방향일 때 붙였었죠, 그치? 그래서 얘는 결국에 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돌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얘 이렇게 두면, 이 모빌 이렇게 뒀을 때 어디로 돌지, 뭐 시소,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갈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이 챕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문제 풀다 보면 연립방정식을 풀게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결국엔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하던 거니까 막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잖아. 연립 일자방정식이야.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돌림힘을 이용하는 것들에 이 지뢰나 축바퀴라는 게 있어요. 지뢰, 뭐 병따개 같은 게 지뢰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병따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뢰예요. 왜 쓰는 거냐면 이때 이 돌림힘의 평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돌림힘의 잘 보이나? 이 돌림힘의 평형 조건은 뭐냐면 돌림힘의 총합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총합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뢰나 촉바퀴는 돌림힘의 평형, 즉 돌림힘의 총합이 0이 되는 조건이다 생각.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돌림평형 조건. 그래서 이때 물체가, 자 여기서 보면 얘 어느 점은 안 돌아갈까? 아예 안 움직이는 점이 있지. 요 받침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 오른쪽에 누르고 있잖아요, 이 막대를. 얘가 만들 돌림힘은 시계 방향 돌림힘일 것 같아, 그렇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을,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어느 게 아니죠? 얘를 아래로 누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돌렸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지.
그래서 우리가 눌러줄 힘 F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무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때 돌림 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 글씨 참 못 썼다. 돌림 힘의 평형이 조건. 뭔지 알겠어요? 돌림 힘의 합. 우리 돌림 힘 어떻게 합쳤어? 위에처럼. 그래서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으면, 가령 뭐 시계 방향 플러스로 정했다 칩시다. 시계 반대는 마이너스. 벌써 아득한 곳 가면 안 되고, 아득한 곳 가면 안 돼. 두 명밖에 없으니까 진짜 보인다고. 내가 계속 체크하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 돌림힘 계산 어떻게 해? 타우는 R 곱하기 F. R이 뭐야? 팔의 길이. 그래서 이 경우 오른쪽 팔은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게가 W, 웨이트라서 W라고 하는데 B 곱하기 W가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돌림이면? 시계 방향 돌림이죠. 그죠? 플러스 B 곱하기 W. 그 다음에 얘는 F, 힘의 크기, 팔의 길이 A. 근데 얘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뭐 마이너스를 할게요. 마이너스 A 곱하기 F 더하기 B 곱하기 W 하면 얼마라고? 돌림힘의 총합이 0이 된다. 두 개 더해서 0. 그럼 두 개 더해서 0이려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항을 해보니까 AF는 BW랑 같구나. 그래서 F는 A분의 BW예요. 그래서 이때 W라는 물체의 무게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팔의 길이의 B로 계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A8의 길이를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커져. 분수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무게를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 내가 얘를 팔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살짝만 톡 눌러줘도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야. 우리 저거 문 돌릴 때 문 손잡이가 우리 보면은 얘가 혹시 이거 여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 왜 그렇게 안 할까? 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커서 쉽게 열 수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뢰에 팔의 길이를 A보다 더 길게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필요한 힘이 더 작아져요. 살짝만 톡 눌러도 이 물체를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A의 길이를 엄청나게 길게 하면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이 물체를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무슨 조건이야?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어서. 오케이?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 뭐라고? 돌림힘의 총합이 0이 되면 됩니다. 돌림힘이 어떤 돌림이 있어? 이 물체의 돌림이 B 곱하기 W인데 시계 방향. 우리가 힘으로 준 돌림은 시계 반대로 A 곱하기 F였지. 더하면 얼마라고? 0이라서 F는 A분의 B 곱하기 W가 된다. 그래서 이때 팔의 길이가 길게 A를 B보다 길게 하면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20kg짜리인데 한 5kg짜리인 것처럼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되게 쓸모가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의 촉바퀴입니다. 얘는 촉바퀴는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있어. 이거지. 아득해진다고 표정이 괜찮냐고. 여기 보니까 여기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는데 얘네들 동심원이에요. 이렇게 중심이 같은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봤어. 그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는 큰 바퀴에 줄이 하나 걸려 있고 작은 바퀴에 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줄이 연결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줄은 큰 바퀴예요. 이 줄은 작은 바퀴에 연결돼 있고, 근데 이 F는 어떻게 주고 있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힘을 만들게끔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무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주게. 여기 회전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만들 거고, 그다음 우리가 F로 힘을 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힘 만들 거예요. 맞지? 그 두 개 더했을 때 얼마라고? 돌림힘의 평형 총합 얼마로? 0. 그래서 더해서 A 곱하기 F. 그래서 뭐 마이너스 A 곱하기 F 더하기 B 곱하기 W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F는 얼마야? A분의 B 곱하기 W다 라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큰 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된다. 되게 좋은 도구인 거지. 오케이? 좋아요.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면 좋은데 돌림힘에 이용 이 도구들의 위에다가 이거 우리 뭔 말인지 아직 모르거든? 써놓을게. 1의 양은 같다. 뭔 소리야?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 1. 노동의 그 양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야. 결국엔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데 1의 양은 같다. 그래서
힘은 줄어들지만 일은 그대로. 그러니까 힘을 작은 힘으로 여러 번 움직여서 전체 일을 이제 똑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야. 뭐 100kg짜리 뭐 쌀을 이렇게 옮겨야 돼. 100kg짜리 쌀 한 방에 들어서 한 방에 옮기는 건 좀 빡세지. 그 대신에 그냥 5kg씩 나눠서 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의 양은 똑같지만 힘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써놓고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나중에 한 3주 정도 뒤에는 뭔 말인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그렇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갈게.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 그래서 어떤 뭐 건물 같은 걸 지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쌓아놨어. 돌탑 같은 걸 쌓아놨어. 근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무너지고 역학적 평형 상태. 그래서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해 있으려면 요 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밑에 1번 힘의 평형과 2번 돌림힘의 평형 조건. 우리 돌림힘의 평형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였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얼마였어? 0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것도 0입니다. 알짜힘은 뭐예요? 모든 힘의 합입니다.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이 알짜힘이거든. 그래서 힘의 평형이는 무슨 말이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즉 알짜힘이 0이다 라는 얘기고, 돌림힘의 평형은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이다. 뭐 알짜 돌림힘 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돌림힘을 다 합쳤을 때 0이다가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고, 1번 힘의 평형 조건은 모든 힘을 다 합쳤을 때 0이다. 그래서 둘 다 얼마여야 된다고? 0이 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식이 두 줄 생길 거야. 는 0, 는 0. 두 줄이 생길 거야. 뭐 할 거야? 연립하고 문제 풀 거야. 오케이? 해보면 알아. 자, 가볼게요. 어쨌든 뒤에 그 다음에 두 힘의 작용점에 따라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힘의 평형 조건이 뭐였어?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용점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를 어떤 물체를 벌써 힘들죠. 괜찮아. 이 물체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정지해 있는 게 가능한 거지. 이때 힘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 합이 얼마일까? 0.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0이 될 수가 있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A 더하기 B는 0이래. 그럼 A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B랑 똑같은 거잖아. 1 더하기 몇이 0이야? 마이너스 1.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0이죠. 두 개 더해서 0이려면 크기하고 부호가 반대여야 돼.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을 더하면 알짜힘이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때 두 힘이 반대 방향을 적용하니까 알짜힘과 돌림힘의 합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른쪽 보면 얘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그 말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만족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태야? 역학적 무슨 상태? 평형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는 상태, 역학적 평형 상태이다. 구조물이 그냥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역학적 평형 상태인데, 작용점이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의 경우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뭐?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어떻게 언제까지 돌아가? 얘네가 지금 요 선, 이 연장선을 그려보면 좋은데 두 개의 평행선이잖아요, 그렇지? 이걸 이렇게 당기다 보면 그 연장선이 서로 언제 만날 때 한 선에 있어, 한 직선 안에 놓이게 되면, 그래서 이때 서로 다른 작용선상에서 크기가 같은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알짜힘은 0이에요. 여전히 알짜힘은 0이야. 알짜힘은 0이지만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 작용선을 어떻게 하냐면 연장선을 직선으로 쭉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으로 그어봤을 때 작용선이 안 같잖아. 왼쪽엔 작용선이 어땠어요? 같았지. 한 직선 안에서 두 힘이 작용했었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비틀어서 이렇게 하면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가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갔어. 돌아가. 언제까지? 얘네들이 한 선에 놓일 때까지. 그래서 작용점이 다를 경우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니까 돌림의 합은 0이었던 거예요? 0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짜 힘의 합은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건데 돌림힘의 합이 0이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돌림힘이 작용하니까 역학적 평형 상태 아니야? 아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해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써놓을게. 알짜힘은 0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게중심은? 이게 무게중심이 뭔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때 무게중심 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안 했어? 다행이다. 진도가 엄청 빠르진 않네. 그 물리 수업을 학교에서 몇 번 해? 일주일에? 3번? 그럼 많이 나갈 수 있겠네. 큰일 났다. 오케이. 언제 괜찮아. 무게중심은 멈춰있다. 무게중심은 멈춰있다. 무게중심이 멈춰요. 그 무게중심이 이거 센터가 어디야 이거? 센터 가운데 서 있는 게 센터잖아. 그치? 여기가 센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센터가 안 움직일 거예요. 여기일 건데 이쪽일 건데 안 움직이지. 아닌가? 살짝 움직였나? 컨트롤이 좀 애매했을 수도. 어쨌든 간에 원래는 센터가 안 움직이래. 이렇게 돌게 돼서 얘가 이렇게 일직선에 놓일 때까지 작용한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알짜힘이 0일 때 무게중심이 변화하지 않게 돼요. 근데 뭐는 0이 아니야? 돌림힘의 합이 0이 아니니까 돌아는 가. 그래도 무게중심은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천천히 요 정도 느낌이고 이따 문제 풀다 보면 또 곡소리 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해볼게. 자,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 바로 밑에 나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게중심이 뭐냐? 중심이에요. 근데 이 중심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약간 간주하는 거야. 한 점에 작용한다고. 전체 무게가 여기 있는 거랑 그러니까 같은 효과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물체는 뭐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 원자 하나하나 다 질량이 있겠지. 그럼 원자 하나하나 무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받쳐볼게요. 얘 왜 안 돌아가? 여기 있는 원자들은 어떻게 돌림이 만들까? 요 방향 돌림이 만들고 요 반대 방향에 있는 원자들은 요 방향 돌림이 만들 건데 이거 왜 안 돌아갔다? 왜 안 돌아갔지? 맞아. 같아서 뭐가? 시계 방향 돌림인가? 시계 반대 방향 돌림이 같아서 그래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더해서 0이 된 거예요. 맞아, 딱딱 맞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돌림힘의 총합이 0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물체의 무게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이때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돌림힘의 평형,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무게중심은 사실 뭐였냐?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하는 거다. 자, 우리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가정을 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점에 이렇게 놨어.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게 돌림힘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뒀더니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대. 돌림힘 평형이 이루어졌대. 받침대를 이렇게 했더니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대. 근데 우리 무게중심은 사실 다시 뭐였어? 전체 무게가 어디?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만약에 이렇게 뒀는데 무게중심이 받쳐지지 않았다라고 해볼까? 얘가 돌림힘의 평형이 이뤘는데 무게중심이 안 받쳐졌어요 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가령 여기 있다라고 해볼까? 그럼 이거 말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왜? 얘는 무게중심이 전체의 무게가 한 점 여기서 작용을 하는데 팔의 길이가 있잖아. 얘는 어떤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돌아야 되겠죠. 그치? 무게중심을 받치지 않았는데 돌림힘의 평형을 이뤘으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돌림임의 평형을 이뤘다면 어떻게 된 거야? 무게중심을 받쳤었던 거야. 괜찮아요? 다시. 돌림임의 평형을 이뤘는데 무게중심을 안 받쳤어.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무게중심은 어떤 것이니까? 전체 무게가 요 한 점에만 작용하는 거랑 똑같은 점인 거거든. 근데 무게중심이 만약에 if 여기라고 한다면 돌림임의 평형인데 무게중심이 저기야. 그럼 돌림임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 발생하지. 그래서 돌림임의 평형 상태다. 그럼 어떤 상태다?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 힘들다. 오케이? 돌림임의 평형이다. 뭐 어떤 상황이라고?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다.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무게중심을 안 받치고 돌림임의 평형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지. 어떻게 해도. 그치? 무게중심이 받침면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받치는 부분 안에 내 손바닥 안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손바닥이 무게중심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우리 뭐 어떻게 될지 알잖아, 사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지. 불가능. 탄색으로 하고 싶다. 불가능. 그래서 오케이? 돌림임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떨 때?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을 때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 이거 아래 나오는 말인데요. 이 중력에 의한 돌림임에 의해서 다시 돌림임에 의해 원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게 밑에 보면 이제 요 구조물을 볼 거예요. 뭐 쌓아놨어. 근데 얘 무게중심이 여기였다 쳐보자.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약간 이 상태에서 얘 되돌아올까요? 아니면 쓰러질까요? 얘 생긴 거 한번 얼굴 봐봐. 이거 쓰러질 것 같아? 아닐까? 얘가 워낙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렇게 된 거야.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요? 근거 우리 받침점 회전축 어디야? 회전축 어디예요? 여기가 안 움직일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힘이 어디 작용해? 무게중심 한 곳에만 작용하고 아래 방향이지. 그치? 그쵸? 근데 얘가 그러면 팔의 길이는 받침점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선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돌리는 셈이야? 이렇게 돌리는 셈이네. 그럼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돌림이 생길 거예요. 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깍깍했더니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생겨. 그러면 얘는 안정적인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오버를 해가지고 빡세게 넘어가 보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회전축이 어디죠? 여기지. 여기고 팔의 길이가 여기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 그래서 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더니 돌림힘이 어떻게 작용해버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버리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요런 이걸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뭐 무게중심이 어디쯤 있을까? 요쯤 있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지금 회전축이야. 자,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아가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아도 돌아갈 것 같거든. 이 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선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선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회전축을 어디 있을까? 회전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넘어지는 거야. 근데 회전축을 안 넘어가면 여기 보면 이 무게중심에서 수평면에 내린 수선이 받침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막 쓰러지자마자 바로 넘어지는 거 아니죠. 약간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 돌아와요. 무게중심이 어디를? 이 받침점을 안 넘어가면 돌아옵니다.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해? 손 넘으면 바로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에 의해 원래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데, 근데 어떨수록 안정적이냐?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 일본의 스모 선수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어떻게 생각해? 살 엄청 이렇게 막 이러고 그 다음 자세 어떻게 잡아?
이렇게 높잖아. 그럼 나 높이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어요. 내 무게중심이 뭐 이쯤에 있겠다 치면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받침면이 이 상태에 좁죠. 발바닥. 이렇게 되면 이 발바닥과 발바닥 사이가 내 받침면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나를 이렇게 밀면 옆에서 이렇게 밀면 이게 쓰러지기 쉬운데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밀어도 안 쓰러져. 왜냐면 무게중심이 이 받침면 여기를 잘 안 벗어나게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쓰러지게 되겠지. 어떤 느낌이 알겠어? 이런 느낌이다. 좋아요. 어떨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이다. 좋다. 그래서 이 복원력이라는 건 밑에 복원, 원상복구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돌리는 거, 되돌리는 것이 복원력.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역학적 평형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약간 기울였을 때 어땠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이지. 근데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거 안정적인 거예요? 이런 건 원래대로 안 돌아오잖아. 이렇게 두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안정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떨수록 안정적이다?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개념이었어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얼추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그래도 할 수 있잖아. 아니 의심하는 눈초리인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봐야지. 문제를 같이 많이 풀어보려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눈 바로 보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바로 볼 수 있을까? 2번 어떻게 돼? 왼쪽이랑 왼쪽 오른쪽에서 똑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했잖아요. 16전. 그럼 왼쪽으로도 안 움직이고 오른쪽으로도 안 움직이겠죠. 그치? 얘네는 어떻게 될까? 상쇄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 위쪽으로 5N. 그래서 얘는 5N이 되겠지. 그치? 뭐 당연한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돌아가게 아니지.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F를 작용한다. 돌림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얘는 1000N이 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치? 얘는 어떻게 돌려? 이거를 이렇게 돌리지.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얘는 뭐 시계 반대니까 마이너스 할게. 마이너스 1000N 곱하기 1m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팔의 길이가 이거고 회전축력이고 요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치? 어떻게 돼? 시계 방향 돌릴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시계 방향이니까 F 곱하기 4m. 이렇게 했을 때 들어 올린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가려는 거잖아. 그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양수가 음을 넘어가는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4, 뭐 미터 없애자. 미터 없애고 4로 나누면 F는 요기요. 보통 이거 이렇게 쓰나? 그치. 내 습관인데 뭐 좀 보기 좋게 써줄게.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1000N을 4로 나눈 250N이 되겠다. 4번 이런 느낌. 가능하겠어? 할 수 있지? 오케이. 너무 무시했나? 할 수 있다. 뒤에 자, 오른쪽에 보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숙제가 좀 줄어드는 거기도 해. 좋죠? 같이 문제 많이 풀면 숙제가 줄어들어. 좋은 거야. 설명이 되게 길지만 어찌됐든 수평을 이루고 있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 어떤 상황이요? 역학적 평형이지. 돌림힘의 평형 상황이지. 돌림힘 총합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그쵸? 0이는 얼마나 했어? 300N. 와, 30kg야? 미쳤네. 얘는 오케이. 300N인데 얘는 어떤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고 마이너스를 할게요. 마이너스 300N 곱하기
3m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 철수는 모르겠어. 뭐 X미터라 할까요? X미터. 그럼 얘는 600N이래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600N 곱하기 X미터 더하면 얼마다? 0이 되면 된다. 그럼 얘는 X는 2분의 3이겠구나. 1.5m 확인할 수 있지. 시소는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 수평이니까. 그다음에 0의 무게에 의한 돌림의 크기는 900Nm.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표기를 마이너스 900Nm라고 얘기하지만 크기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취하죠. 수학에서도.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 되게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1.5m였었습니다. 돌림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김일이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 할 수 있다. 괜찮아요. 밑에 있는 6번 한번 해보자. 네,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점점 할 수 있어져. 점점. 정제에 있다. 돌림의 합이 얼마야 돼요? 0. 니은 맞는 말이고, 왼쪽은 20N을 5L,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할게요. 마이너스 20N 곱하기 5L. 오른쪽은 저 W 곱하기 2L인데 시계 방향과 플러스를 할게요. 더하면 얼마다? 0. W는 50N이면 되겠다. 기억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가보자. 그럼 얘는 이제 사실은 W 얼마였어요? 50N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50N 곱하기 3L로 바꿔버린다면 얘는 파란색이 마이너스 100N 곱하기 L 더하기 150N L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을 하겠다. 답은 5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와우, 좋아. 점점 생긴 게 이제 불친절해지는데 하나하나 뚫어가는 거야. 7번을 한번 해보자.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돌림의 평형, 역학적 평형 조건인 거죠. 실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실이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버릴 거잖아요. 안 그러려면, 그치? 얘를 뭐 힘의 크기를 T라고 해볼까? T. 장력이니까 보통 T. 텐션에서 T라고 하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돌림힘 오른쪽에 시계 방향부터 볼까요? 얘는 여기서 mg지, 그치? mg. 그다음 거리가 l.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얘는 mg 좀 마찬가지로 거리가 얼마예요? 2l이죠. 그래서 2l mg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장력이 주는 거 t 곱하기 l인데 시계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t 곱하기 l 더하기 3lmg는 얼마다? 0인 상황이라서 t가 3mg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m 2m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2m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2m이 오른쪽에 있는데 3m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3mg.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요 막대? 아래 방향으로 2mg, mg 3mg가 작용하는 건데 이거 왜 안 떨어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떨어질 거냐면 가령 이거 없으면 떨어질 거거든요. 얘 없으면 떨어지겠지. 그냥 떨어지겠지. 근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저 받침대가 뭐 해주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주는 힘의 크기가 얼마여야 될 것 같아? 아래로 주는 힘의 크기가 mg, mg, 3mg야. 그럼 위쪽으로 주는 힘의 크기는 5mg가 되면 되겠다. 요게 1번 힘의 평형 조건이에요.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5mg, 그럼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3mg,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 막대가 주는 힘을 우리 계산에 왜 안 넣었을까요? 돌림힘 계산할 때 막대가 이 받침대가 막대한테 주는 힘 왜 안 넣었을까? 여기가 뭡니까? 회전축이니까. 회전축 우리 내가 힘으로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돌아 안 돌아? 안 돌아요. 얘를 이렇게 여기가 회전축인데 안 돌죠. 아무리 세게 돌긴 도는데 약간의 길이가 있어가지고 힘에 비해 안 돈다. 그래서 회전축에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팔 길이가 얼마야? 0이니까 돌림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도 나중에 계산해야 문제 푸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3mg가 되겠죠? 그 다음에 됐고 9번 요거는 나중에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우리 요거를 풀어볼까 해요. 지금 이거 풀어보고 쉬자. 하래 무려 하래. 할 수 있다. 생긴 게 이게 잘못되게 생겼지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수평을 일단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돌림힘이 0이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 모빌이랑 위 모빌 중에 어떤 게 더 계산하기 편했어? 어딜 먼저 가야 돼? 아래 모빌 먼저 가야 돼. 왜? 정보가 보여져 있기 때문에. 위의 모빌은 사실 요 힘의 크기를 모르잖아.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래 모빌 먼저 계산을 할 건데 아래 모빌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안 돌아가요. 그 말은 돌림힘이 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인데 얘는 이게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 6mg 곱하기 1.5L이 있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얼마여야 돼? 시계 방향 1.5L 곱하기 6mg여야 되겠다. 그래서 B의 질량은 바로 6m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 모빌 이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왜 안 떨어져요? 만약에 실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거 떨어지겠지 바로. 그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실 위에 있는 실이 얼마로 힘을 줘서일까? 위쪽으로 6m과 6m 12m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지. 12mg를 어떻게 되냐? 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 실이 요 모빌을 12mg로 위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실이 모빌을 12mg로 잡아당기면 모빌은 실을 어떻게 할 거냐? 12mg로 아래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면 우리 뭐 친구가 물에 빠졌어. 잡아줄 거잖아. 손 할 거지. 근데 그럼 내가 얘를 잡아주면 너 어떻게 돼요? 얘는 나를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해본 적 없는데 이게 잡아당기잖아. 그치?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나는 얘를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나를 아래로 내리려고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이 줄이 얘를 12mg로 올려줘야 되니까 이 모빌은 줄을 12mg로 아래로 당긴다? 근데 줄이 안 내려오잖아. 왜 안 내려오냐? 그 위에 있는 누가? 위 모빌이 줄을 12mg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줄도 위의 모빌을 12mg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 줄이 어떻게 한다?
12mg의 장력이 걸린다. 그래서 옆에다 써놓을게. 이거 하나만 써놓자. 장력이라고 하거든. 장력. 실, 뭐 줄, 용수철 이런 데에 이제 작용하는 힘인데 이 장력은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기만 해요. 잡아당기고 크기가 같습니다.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고 크기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장력을 보통 T, 텐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줄이 아래 모비를 위쪽으로 12mg로 잡아 끌고 있잖아. 그럼 이 줄은 위 모비를 12mg로 잡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쓸데없는 거 다 지울게. 그래서 위에 모빌에 걸리는 게 얼마야? 12mg가 아래로 걸리는 거야. 근데 얘는 12mg가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 만들죠. 12mgL이 되잖아.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어떻게 돼? 3L. 이 회전축이 여기죠? 회전축에 대해서 얼마? 3L 거리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12mg 곱하기 L 마이너스 여기 3L 곱하기 X가 얼마다? 0. 그러면 3L 얼마야? 3L 곱하기 4mg면 되겠다. 그래서 이 줄이 막대를 4mg로 잡아당기는 이유는 C의 무게가 얼마이기 때문에? 4m이기 때문에. 그래서 6m, 6m, 4m 하면 16m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해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조금 더 풀게요. 54분이니까 쉬었다가 8시 4분에 시작할게요. 괜찮아요? 보세요. 요거 두 번만 더 하면 돼. 끔찍하다. 다음번에 얘기할 때 좀 나을 거야.